여러분,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통합 재정 수지도 마이너스 3% 이내에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맹탕 중에 맹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재정 준칙은 GDP 대비 40%로 관리해 왔고요. 또 통합 재정 수지가 아니라 관리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재정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깐깐하게 관리해 왔죠. 나라 살림 하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때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각 정권 때마다 위기들은 다 있었거든요. 메르스의 위기도 있었고요. 또 유럽 재정 위기의 위기도 있었고요. 금융 위기에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 GDP 대비 40%를 맞추겠다. 그리고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가 나라 살림의 실질적인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유지하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국가 원수답게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8월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는 보면요. 제가 우리라고 붙였네요. 우리라고 붙이기가 좀 민망해요. 워낙 편가르기를 많이 하고 돈을 쌈짓돈 쓰듯이 마구 퍼쓰니까 우리라고 하면 저하고 같은 부류가 되는데 요즘 같은 부류 하기 싫더라고요. 대한민국이면 분명한데 대한국인인데 편가르기를 워낙 하니까 지도자가 저게 한국인이 맞나, 내 편만 한국인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8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 이 지표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통합재정수지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통합재정수지만 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가 작년에 2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지금 8월까지 이게 12월까지가 아닙니다. 12월까지가 지금 현재는 70조 9천억 원이에요. 70조 9천억 원. 이대로 가면 1년 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관리재정수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지표다.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요 4대 기금을 포함해서 계산한 수치예요. 쉽게 말하면 4대 기금 이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합쳐서 총 수입의 마이너스 총 지출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통합재정수지입니다. 그런데 4대 기금은 매년 올리잖아요. 그죠? 매년 올리는 수치예요. 이거는 매년 법으로 올립니다. 법으로 국회를 통과시켜서. 그런데 이거는요 국민생활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건강보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나 고용보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학연금도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건 빼야죠. 그러면 그거 4대 연금을 싹 빼면 4대 기금을 싹 빼버리면 그게 이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지표인데 나라 살림의 지표 보세요. 작년에 4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49조 5천억 원. 올해요 96조 원이에요. 96조 원. 이게 8월 현재입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얼마나 못 살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죠. 분명히 보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살림이 지금 계속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면 나라 살림은 계속 빚이 증가해서 올해만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만약에 2018년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이거는 비교 수치가 안 돼요. 비교 수치가 2년 사이에는 뭐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적자. 예,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에는 플러스 16조 원이에요.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얼마? 예. 2020년엔 70조 9천억 원이고 이게 8월까지예요. 8월까지요. 그러니 나라 살림이 진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재정준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재정준칙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직 뭐 설익은 재정준칙이고 있으나 마나한 재정준칙이고 맹탕 재정준칙이긴 하지만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GDP 대비 60%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60%도 이거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물론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위기 시에는 적용도 안 한대. 위기 시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권력자가. 그러면 자기 편 만들기 좋지요, 뭐. 자기 편 만들기. 예.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는요. 통합재정수지는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하기를 마이너스 3%로 관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는 고수하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6%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6% 이하.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4%가 벌써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으나 마나야. 게다가 이거 정해놓으면서 우리 재정준칙 정해놨어. 그러나 우리는 예외야. 뭐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당화하는 거죠. 재정준칙 안에 위기 시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뿌려도 상관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재정 상태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진다. 그 이유가 국세가 엄청 적게 거치는 겁니다. 국세가. 보시는 것처럼 2018년만 하더라도 213조 2천억 원이 거치던 국세가 말입니다. 2019년에 줄어들었습니다. 209억 5천만으로. 그런데 2020년엔 더 줄어들었어요. 192조 5천억 원으로. 게다가 국세 진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도율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진도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018년엔 72.6%였잖아요. 이게 71.4%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68.8%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국세가 이렇게 안 걷어질까요, 여러분? 국세가 안 걷어지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당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줬어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뭐 30% 40% 올렸죠. 여기다가 법인세는 또 얼마나 올렸습니까? 법인세는 말이 22% 25% 올렸다 하지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요 30%가 넘습니다. 왜냐고요? 25%에다가 지방세 10%를 포함하면 25%에다가 말입니다. 그러면 27.5%예요. 여기다가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유보소득세 물린대요. 그러면 30.5%까지 늘어납니다. 기업이 30.5%의 어떤 법인세를 내고 기업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최저임금 30% 이상 올랐죠.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비용은 더 많이 쓰게 되죠. 세제 혜택은 없어졌죠. 여기에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서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났죠. 기업이요. 몇몇 대기업이 잘 나가.
몇몇 대기업이 잘 나가니까 기업이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착시효과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어려워요. 삼성전자 좋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죠. SK하이닉스 좋아 보이죠. 예, SK텔레콤 좋아 보이죠. 현대자동차도 좋아 보입니다. 나머지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롯데 심각해요. 롯데만 하더라도. 그 외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경기는 최악입니다. 항공사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짜 엉망이잖아요. 그러니 세금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데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중소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 보면 심각하고요. 자영업자까지 내려오면 이게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꼬꾸라지니까 국세 중에서 법인세가 확 떨어지죠. 예. 아니 소득세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정부가 소득세 세금 폭탄 엄청 빼겠잖아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뭐 올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부자 증세라고 해서 뭐 한두 가지를 올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증세를 하면서 소득세 증세를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편 증세, 서민 증세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부자 증세인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서민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자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폐 세력이니까, 자기 편목에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상 속이는 거죠. 사실상. 재산세 오른 거 보세요. 재산세. 공시지가가 오르고 나서 다 올랐단 말입니다. 어쨌든 세금이 굉장히 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러나 법인세 줄였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또 많이 줄었어요. 왜 부가가치세가 많이 주냐? 아니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을 사야지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물거든요. 10%를.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그만큼 부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 줄어들어요. 그러니 국세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나라 국가는 완전히 펑크 나는 거죠. 펑크. 자, 지금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어떤 국가 채무 장기 전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국가예정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회 예정처가 이야기한 걸 보면 올해도 860조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44.5%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GDP가 더 쪼그라들면 이 퍼센테이지도 44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재정준칙이라고 정해놓은 GDP 대비 60%도 얼마 안 있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2030년? 2030년 이전에 깨지죠. 2040년, 2050년까지 가면 무려 말입니다. GDP 대비 131.1%예요. 131.1%.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가 짠 거는 완전히 엄청난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중앙정부의 부채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만. 여기에다가 공기업 부채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525조. 그 다음에 연금 충당금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채 비율이 올해만도 106%가 넘습니다. 106%가. 이게 국제예요. 국제 기준이에요. IMF에서는 이렇게 다룹니다. 국채 비율을.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예, GDP 대비 60%도 깨졌고, 예, 그 다음에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3% 룰도 깨졌고, 도대체 뭘 지킨다는 거죠? 위기 상황이니까? 아니 그렇게 예외 규정을 많이 둘 바에야 이거 왜 만들어요? 저는 그거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둘 바에야 만들 필요가 없죠. 국민들을 속이고, 예,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만드는 건가요? 아, 우리도 재정준칙 만들었다. 봐라. 그런데 사실상은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다 고칠 수 있고, 예, 그리고 위기 시에는 적용도 안 하고, 또 위기 시에 어떨 때는 뭐, 예, 통합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4%까지도 1%포인트씩 늘려갈 수도 있다며요. 그러니 지금 나라 살림이 지금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살림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국회가 감시할 수 있다고요? 국회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예요. 여기에다가 지방선거 내년 4월입니다. 예, 지금이 모두가 포퓰리즘에 휩싸여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돈 주는 거 다 좋아하는데 과연 누가 있어 어떻게 이거 돈 마구 쓰는 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현금 살포 누가 막아요? 야당이 막는다면 못 막아요. 여당이요? 여당은 더 퍼주려고 하죠. 그러면 사실상 인기 영합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고 다니는 한 이거 막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후보들도 전부 다 기본 후보, 대통령 후보 잠룡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후보들도 기본 시리즈를 계속 내잖아요. 이재명 지사만 하더라도 기본 소득에 기본 주택에 기본 대출까지 계속 내고 있고요. 예. 게다가 여당에서는 기본 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본 자산.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주자는 이야기 말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미 기본소득을 꺼낸 상태입니다. 이미 기본소득을. 그러면 누가 국가를 지킬 수 있느냐? 글쎄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고, 예,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나서서 국민 스스로 정부 바라보기를 하지 말고요, 내 스스로 자립경제의 어떤 기반을 닦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부 바라기 안 해도 돼요. 예. 정부 바라기가 점점 심해지는 순간 포퓰리즘으로 계속 갈 거고, 인기 영합주의는 결국 국가 경제를 좀먹고 이게 나아가서는 그리스가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고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 인기 영합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첩경,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 개개인이, 예, 경제를 알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고요. 또 그 힘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